물론 스모트리치가 거래를 지지했는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있을 선거 운동에서 얼마나 까다로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 완전한 승리를 내세웠던 총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될까요? 그가 전쟁에 참여하며 했던 말을 보면 이제 와서 어리석은 일이었고 더 많은 인질이 죽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슈가 될까요? 저는 이 문제가 선거운동의 큰 이슈가 아닐 것 같습니다. 가자 지구에 인질이 남아있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인질들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두가 살아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모두 나왔습니다. 오늘날 가자 지구에는 이스라엘 인질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스모트리치는 모든 것이 자기 덕분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과장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지원,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그리고 계속된 군사작전이 함께 작용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자시티 외곽에 있었고 이제 마지막 하마스 거점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합의가 이루어졌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마스의 모든 요구에 그냥 항복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인질들을 더 일찍 구출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하마스가 우리 남부 지역 공동체와 맞닿아 국경에 남아있게 되는 셈이죠. 다시 말하지만 모든 거래는 부분적이었고 완전한 거래는 제한된 적이 없습니다. 혹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항복을 뜻하는 완전한 합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항복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신중한 접근으로 이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인질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출해냈습니다. 바로 모든 인질이 구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 중 일부는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당신의 질문에 답하자면 저는 이것이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고 군사적 압박이 이 합의를 이끈 과소평가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분명히 이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유산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의 관계는 아마도 선거운동의 핵심이 될 뻔했는데 이 상황에서 총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여름 자신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데이빗, 가자 지구에서 헌신하며 위험을 감수해 주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당신에게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수십만 명의 남성이 가족에 합류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정치에 대해 저는 네타냐후가 스모트리치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며 이 점에서 마크와 동의합니다. 인질 문제는 정치가 아닌 역사 수업에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정치 수업에서 베찰렐 스모트리치가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것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고 원칙에 따라 내렸으며 옳았는지는 역사가들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반대편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인질들이 풀려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나오기를 바랐으며 그 다음에는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에게 불필요한 헤드라인, 며칠 동안 이어질 수도 있는 쓸데없는 헤드라인을 만들어냅니다. 비록 그것이 중심적인 이슈는 아니더라도 결국 선도운동의 마지막 단계에서 말이죠. 네타냐후와 트럼프에 반해서는 네타냐후는 이 상황을 어느 쪽으로든 영리하게 대처할 수 있을 만큼 민첩한 정치인일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관계가 좋을 때 텔아비브 곳곳에 두 사람이 악수하는 사진과 또 다른 리그라는 히브리어 문구에 대형 광고판이 걸렸습니다. 만약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가 나쁘다면 베냐민 네타냐후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당당히 맞설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내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다부카, 나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대통령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저를 필요로 합니다. 그는 이 메시지와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는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유권자들도 지금 그가 트럼프를 자극하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타냐후는 균형 관리에 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에게 위험하지 않으며 하레디 예시바 학생 징집 등 다른 사안이 더 위험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에게는 매우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이 그가 계속해서 화제를 돌리고 이 캠페인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리님? 저는 오웬의 분석에 동의하며 그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표는 얻을 수 있었던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말했던 대로 선거 몇 주 전에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상을 받고 서로 포옹하고 키스하고 트럼프가 좋은 말을 했더라면 그게 몇 표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박빙의 선거에서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트럼프는 아직도 그럴 계획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아직 변수가 많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맞아요.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을 위해 당당히 싸워 이길 수도 미국 대통령과 좋은 관계로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직전에 트럼프가 방문하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클린턴 대통령도 파리스를 위해 그렇게 하려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선거에 개입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 모릅니다. 레이건 대사님. 그리고 오웬 알트만 오늘 저희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